오늘은 그 내용이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소주 때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오늘은 이제 동주로 올라가요. 근데 동주가 이게 그 줄로 나누는데요.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로 나누는데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256년까지 기간, 이거 500년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말이 500년이지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 500년 동안에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거기 뭐 수많은 그 인재들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많았고, 굉장히 좀 복잡했던 그 시대인데, 이때에 형성된 이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사상 중에서 이제 비교적 그 힘을 발휘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유교, 유학의 얘기가 오늘 이제 주가 되겠는데, 왜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그 유학자들, 유자들의 이 사상이 그 영향력을 장악하고 앞으로 행사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때에 그야말로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 엄청나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시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책에서는 주로 그 유자들, 유학 유자들하고 그 묵자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도교를 다루는데,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그 유자들의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비교적 조금 사료가 남아있는 편이라 가죠. 그 연구들이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 재미있는 이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주에서 동주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 먼저 주나라 때에 그 지식하고 사상이 이제 힘을 잃게 되고요. 주나라 때에 그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 사상이 천경지의 하늘과 땅, 이거를 최종의 권위점으로 해서 형성된 이제 정치 질서, 권위 질서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무너지고 해서 그 서로 그 대립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이제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식과 사상도 이제 분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사상과 지식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지식과 사상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의해서 항상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사상과 지식이 생산이 되고 공유가 되고 그 행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랬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양한 지식과 이제 사상이 이제 흥계했던 이제 그런 시대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때에 엄청나게 다양한 사상들이 생성이 되고 발전되고 없어지고 경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사상이 분출했던 시대, 또 사상의 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중국에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500년을 그 축침 시대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침 시대라는 말은 칼 야스퍼스가 먼저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형태의 많은 사상들이 이제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춘추 전국 시대에 다양한 사상과 지식이 이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가 된 그 사상의 내용, 그 대상들을 범주로 이제 잡아보자면은 예에 관한 거, 예, 악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사, 이게 무술, 무예죠, 무예. 그 다음에 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죠, 어는. 이 방어할 때 어자, 어도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무에 관련되지 않은 건가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서.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이것이 이제 그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분야잖아요. 여기에 관한 여러 사상들이 이 생성이 되고 경쟁이 되고 뭐 그 영향을 행사하고 그 사라지고 맞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점점 영향력을 발산한 것이 그 의례였다. 이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례에 관한 그 얘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때에 이런 의례라 할지 이런 논의를 이끌어가는 데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청경지를 얘기했던 점성이라 할지 이런 거를 사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역할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사는 이 조선에서는 이제 사족이라고 하는데 사족 양반층을 얘기하는 거죠. 요 사대부 할 때요 요 사라는 그 새로운 지식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요 사람들은 그 이 주나라 때에 영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그 하층 귀족에 속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서민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가운데에서 요, 요 사회 그 존재들이 형성이 되고서 점차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식 창출에 이제 종사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그 넓히고 이제 행사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공자, 뭐 맹자, 이런 한디, 이사 뭐 등등을 통한 유자들이 있고 유자. 그다음에 이 노자, 장자, 갈관자 뭐 등등을 통한 이 도교 계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결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이 요 유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길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 활발하게 지식 창출을 하고 그 지식을 현실 세계에서 적용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의 계층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데는 이런 지식 창출을 가능해 했던 그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논의를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인프라로 지목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 한자가 좀 간단하게 이제 변해갔다니까 한자가 이 고대 한자는 무지하게 복잡해요 진짜. 고대 한자는 지금 쓰지 않는 한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 주나라 때에 쓰던 물건이라 할지 뭐 제사 지낼 때 쓰는 용기라 할지 그다음에 신을 지칭한 용어라 할지 이런 등등의 그 한자어를 보면 지금은 거의 안 쓰는 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한자가 이제 좀 간소하게 이제 되어가는 언어가 이제 변해갔다는 그런
그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 하고 이제 붓이 생겨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각골 문자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무슨 돌 같은 걸로 새겼잖아요. 금속으로 글자를. 근데 이제는 종에다가 이 붓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서 이제 그 이 사상 전개의 어떤 그 촉매 역할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베끼고 뭐 등등 해서 이제 지식이 점점 전파가 되고 널리 퍼져오고 그다음에 이를 기초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도 이루어졌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킨 게 이제 훨씬 들어가서 인쇄라고 그래, 인쇄. 인쇄를 하면은 그 대량으로 같은 책을 이제 그 찍어가지고 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쇄가 엄청나게 이제 큰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지성사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쇄에 관한 그 역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각 나라마다 비교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제가 볼 때는 디지털 같아요, 디지털. 인쇄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인쇄가 필요 없고, 이제 그 디지털로 인터넷에서 다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 정보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것도 넘어서 가지고 AI가 왔잖아요, AI가. 지금의 그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래서 AI의 이제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활동이나 사고, 사상 뭐 등등이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배후에는 그런 매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발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계층이 그뭘 갖고서 이렇게 그 논의를 했고 그런 논의가 그 당시 현실 정치에서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쓰여졌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저자가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 돌파에서 주목하는 것이 그 주나라 그다음에 그, 그 이전의 시대에도 어떤 의식이나 의례 같은 것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이 되게 힘에 의해서 위에서 거의 뭐 강자화돼 가지고 이제 그 힘해졌다고 한다면은 이때 오면서 그 이 동주 시대, 춘추 전국 시대로 오면서 기존의 예의나 의식, 제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상징이 무엇인지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그 논의들이 점차 그 자세하고 치밀하게 이제 전개가 되어 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따르라가 아니라 무조건 실천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컨대 그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의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예라는 그 개념이 점차 그 정치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의뢰에서 있었던 어떤 동물을 그 죽여가지고 그걸 바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악기를 그 연주하고 어떻게 춤을 추고 등등 뭐 복잡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더 그 체계화해서 그 논리적으로 그 구성을 하고 이제 거기에 그 새로운 의미 부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 작업들을 이 당시에 이제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그 실현하려고 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궁극적으로 전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질서라는 거죠, 질서. 저번 시간에 인간의 본성이 그냥 놔두면 서로 다 뭐 죽이고 뭐 이러는 그 본성이 있다는 이제 그 얘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질서 있게 사는 것, 질서 있게 살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생명을 보존하면서 뭐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 하려면 이제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질서의 유지가 이제 의예요, 의. 이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걸 총칼로 할 것이냐? 강제로 할 것이냐? 그럼 이제 비용이 너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한과 어디 있을 테고 이제 어려우니까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비용으로 보다 보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집중한 것이 이제 예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질서 확립의 수단으로서의 의례, 의식, 예의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가 되면서 그 의무부여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어, 올바름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고 정의로움이라고 이제 번역될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예컨대 정의로운 사이 하잖아요. 뭐가 정의롭냐? 정의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 올바른 사회, 그 올바른 사회라는 게 뭐냐?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나 그 동의할 수 있고 바람직한 그런 형태의 그 현상을 그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의. 근데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가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그 내용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했지만은 가장 공통적인 그 의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질서라는 거죠. 질서. 일단 질서가 있어야지 안심 놓고 안심하고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 뭐 가정을 꾸리고 아니면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질서 이것이 의라는 거죠. 의. 자 그래서 잠깐. 그래서 질서 확립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거에 의례 의식 예의를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채택을 하고 이제 그거를 그 실행에 옮기는 장치들을 논의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전개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질서를 의례로 표현을 하고 따르라고 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인간의 감정이고 그것이 인간의 그 태어난 그 성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제 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권력이 위해서 강요하는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방향으로 그 논의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전개를 하냐가 이제 이번에 다룰 내년에 주인데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간 계층이 이제 유가 합니다. 유라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유는 유교할 때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라고 했는데 유라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어떤 사람들의 후예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유자들이 의식에서 중시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 의식을 통해서, 의례를 통해서 이제 질서를 구현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식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의례를 그 행할 때에 복식이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다음에 뭐 어떠한 그 위치에 서서 어떤 행위를 그 해야 될지,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그 해가고 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의식의 질서를 그 구축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그 사회 질서를 구현하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주장 실천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체는 뭐냐면 이 의례, 의식 어떤 리추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따르고 지킴으로 해서 그것의 바탕에서 어떤 사회 질서가 그 실현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그 논리 구조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식을 사람들이 그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면 가장 좋잖아요, 이게. 모든 걸 강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장치, 설명, 논리를 이제 구축해 간 것이 유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유자들은 의식과 상징을 이제 중시했고 이런 의식의 질서가 그 사회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무축 이 서주 시대 때에 이 축원을 하는 사람들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역할이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들은 무축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의례를 이제 중시했지만 여기에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이거를 더 이론화하고 그다음에 의식을 이제 체계화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그 초점을 맞춘 것을 크게 보면은 요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예의 의의를 중시하고 그리고 여기서 의례의 규칙에서 인간의 질서 여기까지 그들은 예의 의의를 더욱 중시하고 두 번째 상징의 의미에서 그들은 명예 사상을 발전시키고 의례 가치 본질을 탐구하여 즉 질서를 준수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심리적 정감적 토대를 찾아냈다. 자, 이건데요. 오늘의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이것이. 자, 요것을 정치학에 이론화하고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고 이제 구축해서 그 의례를 통해서 어떤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한 이제 그룹이 유학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가 오늘의 얘기 이제 주제가 되고요.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좀 격가지기 때문에, 그 설명을 이제 뛰어넘고 그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의식을 통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의식을 따르고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여기에 중간에서 행동을 하면은 이 사회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고 이게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고. 근데 이것이 왜 따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왜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 예라는 개념, 명이라는 개념, 인이라는 개념을 갖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걸 이제 논리 구축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심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 명, 인.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장 그 힘을 쏟아서 이제 구축을 한 이제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
그래서 오늘은 예와 명과 의인의 얘기가 이제 됩니다. 자, 예란 무엇인가? 예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함인가? 예라는 것은 의례의 형식과 규칙이다. 의례의 형식과 규칙. 그러니까 그 은주 이래를 이렇게 보면은 뭐 제사를 지낼 때 뭘 차려놓고 어떻게 절을 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누가 먼저 절을 하고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릇을 쓰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 의례와 형식, 규칙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것이 이제 예입니다. 예,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이 예라는 것이 없으면은 의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서 뭐 어떤 때에 의례를 치러야 되고, 어떤 그 옷을 입고, 어떤 음악을 틀어야 되고, 어떻게 몸짓을 해야 되고 등등. 자, 이런 것을 정치하게 논의하고서 만들어가는 그 영역이 바로 예입니다. 예. 왜 이걸 하냐?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이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인간의 질서를 정돈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면은 예 자체가 그런 몸짓과 상징의 몸짓과 뭐 복장, 음악 이런 것들이 의례라고도 포함이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위의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제적인 형식장의 의식, 법도, 자태 등에 대한 여러 방식의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의라고, 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 역할을 이제 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요. 근데 유자들은 의례가 상징하는 사회 질서상의 의미를 이제 더욱 중시하면서 의례가 없으면은 의례가 의례가 뭐를 상징하냐면은 사회 질서예요, 사회 질서. 그러니까 의례가 없으면은 사회 질서가 그 표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례가 상징하는 사회 질서상의 의미를 더욱 중시하는 그런 그 이론 구축을 이제 해 나갔다. 그래서 공자 시대에 이르러 유자들은 예제적 의례의 여러 가지 규칙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표현되는 사상과 관념, 그리고 그런 사상관념의 사회 질서상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중시했다. 그러니까 의례, 이 예가 사회 질서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언급을 하고 그 그렇다고 이제 주장을 해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스스로 이제 경유하고 존중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 의례가 있다고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뭐 말짱 그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례를 질서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키게끔 그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경주하면서 이제 그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방향이 뭐냐면 이렇게 이거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덕과 윤리라고 이제 그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례를 준수하고 실행하고 지키는 것이 그 의례 자체로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도덕, 그것이 인간의 윤리라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그, 그, 그 의미 구조를 이제 심화시켜 갔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명입니다. 명. 그래서 명이 뭐냐면은 왜 명을 중시하냐면은 그
이 의례라는 거는 뭐, 이 여러 가지 색들도 쓰이고, 어떤 방향도 있고, 복식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물도 바치고 등등 많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 그냥 상징일 뿐이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떨어진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그냥 물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현실 세계의 실상이라고 이제 그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연결을. 그러니까 이런 그 여기서 쭉 나열된 이런 부호들이 이 어떤 가공의 그 상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실상이라고. 그런 상징이 실상이라고. 여기에 붙여진 이름이 그 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추겨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징 부호 이런 것들이 허구라고 생각하면은 요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도 허구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이 명이 그 허상이 아니라 실이라고 그 논리 전개를 이제 해나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 부호를 실제 현실 세계로 믿어서 그것이 정연하게 현실 세계의 질서 정연함을 암시하고 촉진하며 그것이 붕괴되면 그것은 그 세계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명을 통해서 명이 실이라고 하는 그 논리 전개를 이제 해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의례를 치르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이제 그 확진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해나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과 부호 이거를 그 정명이라고 그 정명. 그래서 이 상징과 부호가 진짜라고 경외하고 숭앙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이 명의가 표상하는 규정, 질서를 인간 사회 질서의 어떤 실체로서 그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통로로서 이 강제로 하는 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는 옛날에 그뭐 그 하나로나 이럴 때는 이제 가능했다고 친다면 이때는 그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를 이 스스로 인간들이 따르고 맞춰서 행동하게끔 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해나가는데 그때의 요 상징과 부호라는 것이 아무 뭐 의미가 없는 부호가 아니라 이 자체가 이 정실이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바로 담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징하고 부호를 잘 조직하고 배열해서 이를 사람들이 순응하게 한다. 그래서 이 정명을 통해서 정실하기를 희망했다. 다시 말해 명의에 대한 규정을 통해 질서의 합리성을 확인하거나 사회로 하여금 확인토록 강요하여 정명에 대한 강력한 바람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명분을 바로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명분을.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명분을 바로잡는다고 하면 명분이 무슨 그 공상적인 것, 그냥 인위적인 것, 아니면 허구적인 것 이런 것들로 이라고 생각을 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명분이 실체라고 믿게끔 이제 그렇게 그
짜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따라서 예와 명의 질서화와 상징화에 기대어서 질서 정연하고 상하 구분이 분명하고 협조적이고 화목한 사회를 희구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승복하고서 그대로 따라가냐? 그러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않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가서 이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이 세뇌화, 시금 얘기하면 세뇌화, 내재화의 작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와 명의 체형적인 가치 근거와 심리적인 본원을 인간 본성하고 연결시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라고 할 때 근거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 근거라는 거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따르고. 그 근거라는 것은 어떤 전제도 없고 논증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게끔 만들 때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기독교에서 그 신 하면은 그 신은 어떤 전제도 없잖아요. 논증해서도 안 돼. 의심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이것을 믿고 따를 때에 왜 따르냐고 누가 묻는다면은 그 근거가 아무도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근거를 제시하면은 따른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간 본성하고 연관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뭐냐면 인이니까 따르라, 인이니까 따르라. 그 왜냐고 물으면 안 돼, 이거는. 그 인은 절대적인 거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예와 명이 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고. 이제 그러면 명이 이제 정이 되는 거죠, 정. 왜냐하면 이 근거가 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이제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럼 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 인이라는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에 그 인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고 그야말로 성이다, 성.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왜 성이냐고 본성이냐고 물으면은 안 돼. 그렇게 태어난 게 인간이니까.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은 그건 이제 인간이 아닌 거예요. 너는 짐승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 태어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예고 이제 그 명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의 이제 나중에 보면 인의 가장 중심이 뭐가 되냐면은 요 효야, 효.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이라는 것을 이 유학자들은 어디서 찾았냐면은 그 혈연관의 이 정에서 찾았다. 혈연관의 정에서 찾았다. 근데 그 조상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조상한테 음덕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커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화목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안에 그 예고 그런 예가
드러내는 명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질서고, 근데 왜 그거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네가 그 앞에 있는 조상들 사랑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 본성이기 때문에 넌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한다고 우기면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그래서 요, 요 본성, 인간의 본성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안에 갇히면은. 그래서 요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인간의 본성은 인이라고 했을 때 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효입니다. 효. 부모에 대한 사랑, 어? 그 형제에 대한 사랑. 이거 점점 확장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본성이고 이것이 타고난 본성이고 이것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인. 거기에 근거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명이고 그 명을 표현하는 것이 그 의례라는 거죠. 의례. 그러니까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이 논리에서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의 질서를 스스로 이제 준수하게 되는 거죠. 저항 없이. 그리고 명예 상징 체계가 중시되고 이제 보존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자는 그 사람됨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데 윗사람을 범하는 이는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이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자는 이것이 바로 이성 사회를 건립하는 심리적 어디 갔어요? 아, 이성 사회를 건립하는 심리적 토대이자 예의 질서를 자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명의 상징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딱 갇히면 꼼짝할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의례가 이제 내재화 됐다는 거죠. 내재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도덕화 됐다는 거죠. 도덕화.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해서 이제 이 사회 질서가 이제 이루어지고 실현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아까하고 조금 이제 좀 바꿔봤는데 도식을 어떤 예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어, 따르고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은 어떤 이름에 기초가 있는데 그 이름이 가짜가 아니라 실이라는 거예요, 실. 그리고 이 실은 어디에 기초가 있냐면 여기 인간의 그 본성이 기초가 있어요, 본성. 그죠? 인이에요, 그 인. 그래서 인이 본성도 되고 이 성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례라는 것이 인간의 그 타고난 본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이 끌어지면은 요 의례가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도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전부 따르면은 그럼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그래서 유자들의 전략은 뭐냐면은 예학의 의식과 상징을 이제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어디서 따왔냐면 고대의 이제 전적에서 가져오고 역사적인 근거에서 이제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원래 시작은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명실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인성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예잖아, 예. 그럼 이걸 어디서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까지 끌어올라갔냐? 요 예라는 것을 너네는 어디서 가져왔냐? 이 예라는 것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 사람들은 그 고대의 전적에서 가져온 거예요. 고대의 전적. 그 이전에. 그 다음에 옛날에, 옛날 고대에 이루어졌던 것에서 따온 겁니다. 특히 이제 요, 순, 우, 탕, 문, 무왕, 요때 역사 전설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구축해 놓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어, 자, 인이 예가 있어요. 예. 예가 있는데 이 예는 그럼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예라는 것은 예의 모델이 고대 옛날 상고사에 있다는 겁니다. 상고사에. 그다음에 이것이 고대의 어떤 책들에 이 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고대라는 것이 삼국시대라는 것이 인간의 이상사회라는 전제가 됩니다. 이상사회. 이런 이상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 모델이 예야, 예. 근데 그것이 실이고 그것이 바로 성이야, 성.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로 보면 뭐냐면 질서를 이루면서 인간 사회를 저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모델, 그 원형이 옛날 고대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희들이 저번에 봤을 때는 고대 사회라는 게 거의 뭐 식인종 사회잖아요, 이게. 어? 근데 이거 물으면 안 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물으면은 너는 인간이 아니라고 이제 쫓겨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이상 세계를 전제를 해가지고서 이제 구축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구축한 것은 인성은 이런 것이다 하는 답변, 인성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인성에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면 질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전개하는 것들이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그 유자들이 중심으로 이거를 이제 단단하게 이제 구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 뒤에 좀 더욱 더 치밀하고 이례적으로 구축한 것이 이제 주자라 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성리학이에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더 치밀하게.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요 구조를 그 구축에서 더 힘을 들인 것이 뭐냐면 이 인성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본성, 인성. 그 타고난 인성, 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하는 논리로 이제 그 전개를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유자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한 500년 동안 전개가 된 거 아니에요? 500년 동안. 말이 500년이지 500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500년 동안에 뭐 별로 뭐 사람들이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자기네끼리 경쟁도 하고 뭐 엄청난 시행착오도 있고 하면서 이거를 구축해 나간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 한번 빠지면 이거 깨기가 힘든 거야. 이게 500년 동안 구축된 건데 그거를 정면에서 그 깨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상당한 그 예리한 통찰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빠지면 이 사람들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이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면은 맞게 돼 있어요. 그죠?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다른 소리 할 수가 있는데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뭐 이 사람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그 다른 얘기를 이제 하는 그 부류의 사상가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 얘기를 어 2부에서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태까지의 얘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기로 하죠. 예. 질문은 아닌데요. 네, 네, 은주님이나 혜정님도 같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언어 사상사를 음, 하면서 여기에 겹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소슈르가 그 명하고 실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아까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위, 이, 위하고 이하고 의라고 했는데 음, 그 언어를 하나의 국가의 제도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처음에 필요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프레스티지, 위험을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음, 위험이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다. 영어도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거든요. 300년, 400년 전에는 이 영어는 전혀 지금처럼 프레스티지가 없었는데 위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세계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면서 그 영어의 그 위협을 주면서 지금의 영어의 위치가 형성됐고 그러면서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뭐 국어조사위원회니 뭐니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검하고 그 다음에 표준어를 형성하고 이것이 맞는 말이다, 이거 틀린 말이다 해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설정하는 게 언어가 내셔널리즘에 회수되면서 환원되면서 특히 근대 이후는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형성된 건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업 중하고 겹친 부분들이 음, 꽤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래서 음, 그 인간의 사고라는 게 여기서 생각하는데 하나의 파워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패턴이 음, BC 전에 비슷한 패턴이 있었던 게 현재에도 음, 확실히 저기 음, 조금 변형은 되지만 음, 그 패턴들이 그렇게 완전히 바꿔지지는 않는 음.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코멘트입니다. 네. 네. 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하나만 보면은 더군다나 이 속에 갇혀 있으면은 이게 다 옳은 것 같고 이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예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것의 작동 구조가 어떤지 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안에 갇히면 이게 전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도 얘기하는 이게 신종교 집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딱 갇혀서 들어가면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그게 옳은 거죠. 그 논리가 거기 갇혀버리면은 다른 것하고 비교를 안 해보면은 거기 딱 갇히면 이것이 벗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짜놨냐 하면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 타고난 본성, 하늘이 주어진 본성, 여기까지 그 연결시켜가지고 짜놨잖아요. 짜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는 것이 이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먹혔어. 그거를 위정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채용을 한 거야. 뭐 100% 고도를 하지 않았지만 채용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짜는 것이 그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실용적인 측면. 쉽게 사회를 다룰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어떤 질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좋은 이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이 춘추전국 시대에 소위 그 백가쟁명 뭐 여러 사람들의 사상과 제안이 있었지만은 요 유학자들의 유자들의 그 영향력이 점점 크게 그 이제 퍼져나가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데 많이 적용이 이제 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한 그 비용과 효과를 볼 때 비용에 있어서는 그 인간의 본성으로 연결했으니까 그 본성에 따라서 여기 전부 따라가면은 그 뭐 스스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거를 강제로 그 만들려면은 뭐 흉볼도 가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비용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다 알아서 하니까 효과도 되게 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먹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추구한 질서가 뭐냐? 어떤 질서냐인가요? 어떤 질서? 어떤 질서? 도대체 어떤 질서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그 이론을 치밀하게 전개해 나갔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질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질서예요. 그죠? 그것이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질서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가운데 그 인간다움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루어지는 질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질서는 결국 뭐냐면은 인간을 이 피라미 형태로 이렇게 쌓아놓고서 이루어지는 질서인 거야. 상하 질서, 상하 질서. 음? 그러니까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 밑에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질서를 이제 꿈꾼 겁니다. 이제 그래야지만은 이 인간의 악한 그 요소들이 제거가 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그 질서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질서를 갖고 간다면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런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유학자들이 이루어진 논의한 것들을 이제 다른 것다가 자꾸 비교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가했는지 이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들이 그 500년을 거치면서 정치와 굉장히 세밀화되고 정치와 정됐나요? 처음하고. 이런 그 이론이 음. 그 한반도로 얘기하면 1910년까지 그냥 맹유를 1910년까지 지배한 거야. 1910년까지. 중국으로 치면 중국은 1912년까지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다음에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형태로 다르지만 일본도 메이지가 되기 전까지는 그 질서가 이런 형태의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태까지 인구가 이 지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그 문자를 갖고 살아온 기간에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다고 보면 맞아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기는 20세기 정도 들어와서 시작된 시기잖아요. 새로운 사회인데 그게 한 100년 좀 넘었잖아요. 100년.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은 이쪽에 그 무슨 그 하나라는 BC 2000년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2000년. 그러면 거의 뭐 3000년을 3000년이 뭐야? 4000년을 이렇게 살은 거예요. 4000년을. 4000년. 근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이 강했던 걸 알 수 있는 거지. 얼마나 강했던 걸.
그러니까 이런 4천 년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짜온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시고 반박하고 이걸 흠을 내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도 공헌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견고한 거대한 성을 딱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와르르 무너뜨린 게 동양은 그 서양의 힘이에요, 서양의 힘. 서양에서 들어왔던 완전히 다른 형식의 사고방식인 거죠. 우선 첫째로 인간은 평등하다. 이때 가서 인간은 평등하다 하면은 맞아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인간의 본성이 어긋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낙찰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 이러한 그 사고 체계하고 다른 사고 체계가 돌아왔을 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냥. 도대체 견딜 수가 없던 거야. 이게 너무가 충격이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 자기 존재가 부정되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 끊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양의 추계 시대의 한 음. 단면이고 또 마찬가지로 서양의 추계 시대에도 이 저자는 다루었나요? 책 전체에 아니, 이 대해서? 사람은 이제 동양 거만 하고 음, 그 서양을 다른 사람들은 있죠, 많이. 음. 많이 있는데 그 한국서도 많이 읽혔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그 서양에도 마찬가지, 예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서양에 예컨대 기독교는 그 살아남고 유교는 없어졌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학자들이 논의를 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 대답은 뭐냐 하면은 시대에 맞게끔 자기 개조를 계속 해왔다는 거야. 자기 개조를 조금씩.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도 확 바꿔놓고 자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고쳐왔기 때문에 이제 현재에서도 이제 기능을 한다고 하죠. 근데 유교는 이제 거기에 반해서 자기 개조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이제 고집하다가 이제 와르르 한꺼번에 이제 무너진 거죠. 근데 그런 원인은 이제 뭐 있습니다. 그 서양에서 기독교나 이슬람이 어떻게 자기 개조를 해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음, 유교의 토대가 네, 춘추 전국 시대에 네, 사상주를 이상사회로 만들면서 그 이때 유교의 토대가 만들어진 건가요? 춘추 전국 그렇죠, 시대. 그렇죠. 이때 이제 만들어졌고요. 뭐 공자, 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제 토대가 이제 구축이 됐고 이제 그것이 쭉 이어오다가 물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취사 선택을 해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하고 새로운 요소도 이제 가미하고 이제 새로운 요소라는 게 결국 법치예요, 법치. 법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통치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가 이 유교를 이 쇄신을 했던 새롭게 쇄신을 했던 그것이 이제 소위 그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인데 이게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송나라 때.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 때 주자학이 그 뒤에는 그 이전에 유학하고는 다르게 이제 전개가 되다가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더 들었던 게 양명학이라고 있죠. 양명학. 그래서 중국은 조금 분화가 이제 됩니다. 분화가 돼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제 가고요. 이 조선은 주작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주작을 조금 더 보수화시킨 나라야. 주작을 훨씬 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